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테우스를 활용한 전체 회로도를 설계하고 시뮬레이션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로 설계를 위해서 필요한 부품부터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함께 해볼까요? 피크 디바이스 P를 눌러서 필요한 부품을 서치를 합니다. 키워드를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IC류부터 찾아보도록 할게요. NE555 타이머 IC를 찾아오도록 합니다. 더블 클릭을 해서 추가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LED 회로에 사용하는 낫 게이트가 내장되어 있는 7404 IC를 찾아볼까요? 7404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확대를 해서 좀 더 살펴볼게요. 7404 IC가 이제 인버터가 들어있는데요. 7404 IC도 있고 74HC04도 있고요. 그리고 74HCT04 그리고 74LS04 그리고 74S04 이와 같이 다양한 IC들이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TTL이라고 하는 트랜지스터 로직 이라고 하는 모놀리틱 바이폴라 반도체 기술을 이용한 포화형 논리 회로 IC인데요. 74 시리즈, 74HC 시리즈, 74HCT 시리즈, 74LS 시리즈, 74S 시리즈 다양하게 TTL IC들이 있습니다. 74 시리즈의 경우에는 TTL 패밀리의 표준품입니다. 현재의 표준은 74LS 시리즈인데요. 74 형번이 부과되는 시리즈 중 오래된 품종으로 현재는 단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4S 시리즈를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74S 시리즈의 S는 바로 S의 의미는 쇼트키의 약자입니다. 쇼트키의 이니셜로 이 시리즈는 SBD, 즉 쇼트키 배리어 다이오드를 사용해서 고주파 특성을 향상시킨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4LS 시리즈를 볼까요? 74LS 시리즈의 LS의 의미는 로우 파워 플러스 쇼트키의 이니셜이 됩니다. LS의 L은 로우 파워 저전력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S는 쇼트키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74L의 저소비 전력과 74S의 고속 동작의 특징을 이용한 패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MOS형 74 패밀리가 있는데요. 74HC 시리즈가 있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74HC의 HC라고 하는 것은 하이스피드 CMOS의 약자입니다. 하이스피드 CMOS의 약자예요. 그리고 HCT 시리즈가 있는데요. HCT는 하이스피드 CMOS 그리고 입력 스레스홀드 전압이 TTL 레벨 타입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HC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이스피드 CMOS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T의 의미는 스레스홀드 전압이 TTL 레벨 타입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와 같이 TTL 패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 회로 설계에서 74LS04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74LS04를 더블 클릭해서 추가를 시켜 주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D 플립플롭이 내장이 되어 있는 7474 IC를 검색을 해 볼까요? 74LS74를 더블 클릭해서 추가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조합논리 회로 설계를 위해서 사용되어진 익스클루시브 오어 게이트가 내장되어 있는 7486 IC도 찾아보도록 할게요. 74LS86 그리고 낸드 게이트가 들어있는 7400 IC도 검색을 해서 찾아오도록 합니다. 74LS00을 추가를 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품들도 찾아오도록 합니다. 저항이 필요하죠? 레지스터를 추가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LED가 필요합니다. LED는
두 가지 컬러로 제가 가져오도록 할게요. LED 레드와 LED 그린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하면 추가가 되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캐패시터가 필요합니다. 캐패시터는 두 가지 종류의 캐패시터가 필요한데요. 세라믹 캐패시터, 우리가 바이패스 캐패시터로 사용할 세라믹 캐패시터 무극성과 그리고 충방전에 필요한 전해 캐패시터를 더블 클릭해서 이와 같이 추가를 시켜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리셋 회로에서 사용할 푸시 버튼 스위치를 찾아와야 되겠죠? 버튼입니다. 푸시 버튼 스위치를 더블 클릭해서 추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부품을 찾았고요. 이제 클럭 발생 회로부터 설계를 해 보도록 할게요. NE555 IC를 가져오도록 합니다. 같이 배치를 하고요. 회로를 용이하게 꾸며주기 위해서 핀 배열을 일부를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프로테우스에서 팔트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NE555 팔트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디컴포즈를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핀 배치를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VCC 8번 핀은 그리드 한 칸을 오른쪽으로 이와 같이 이동을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리셋 단자가 있네요. 버블이 있기 때문에 이 리셋 단자는 액티브 로우죠. 로우 신호가 들어갔을 때 바로 리셋이 됩니다. 그래서 리셋 핀은 위로 이동을 시키고 로테이트 버튼을 눌러서 얼키를 눌러서 이와 같이 위쪽으로 배치를 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7번 핀은 좌측으로 이동을 시키고 로테이트를 해서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1번 핀 또한 우측으로 한 칸을 이동을 시켜 주시고요. 1번 핀은 그라운드 핀이지요, 여러분. 그리고 5번 핀은 아래로 이동을 시키도록 할게요. 1번 핀 옆에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6번 핀은 좌측으로 이동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 핀 3번 핀은 중앙에 이와 같이 배치를 시키도록 하지요. 그러면 이제 핀 번호들이 좌우로 일치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것을 핀 번호들도 정렬을 해 보도록 할까요? 4번 핀은 핀 번호가 우측에, 그리고 8번 핀은 핀 번호가 좌측에 있는데요. 핀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시면 X 미러를 선택을 해서 일치를 시켜주면 됩니다. 3번 핀도 위에 핀 번호가 있는데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Y 미러 해서 아래로 이와 같이 이동을 해주면 되겠죠. 2번 핀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 핀도 오른쪽 마우스 버튼 X 미러, 그리고 1번 핀도 오른쪽 마우스 X 미러 해서 이와 같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지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수정된 파트를 저장을 해야 되겠죠. 클릭 드래그 해서 전체를 하이라이트 시켜 주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Make Device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디바이스 이름은 NE555 해서 테스트로 저는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임의대로 디바이스 이름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Next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패키징에 관련된 거죠. 자, 풋프린트를 NE555 풋프린트는 8핀 스로울 타입으로 이와 같이 그대로 저는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Next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Component Properties and Definitions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Next, 그리고 필요하다면 데이터 시트 파일까지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Next, 다음은 저장할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저는 유저 디바이스 라이브러리에 새로 생성한 NE555 테스트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저 디바이스 오케이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편집 창은 델리트 키를 눌러서 이와 같이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좌측에 이와 같이 부품 리스트 창에 여러분들이 생성한 NE555 테스트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생성이 되었군요. 이것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클릭해서 가져오시고요. 배치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이와 같이 배치를 하고요. 자, 이제 회로를 설계를 해 보도록 합니다. 저항이 필요합니다. 저항 가지고 와서 로테이트 해서 배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저항이 하나가 더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캐패시터가 필요합니다. 캐패시터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캐패시터 5번의 컨트롤 볼테지에 캐패시터를 하나를 배치를 시켜 주시면 되겠지요. 그리고 터미널스 모드에서 파워를 하나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그라운드를 가져오면 됩니다. 자, 그라운드를 배치를 시키시고요. 1번도 그라운드죠? 이제 와이어링을 해 보도록 할게요. 파워는 더블 클릭해서 VCC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이제 VCC를 저항에 연결을 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8번은 VCC 단자죠. 자, VCC에 이와 같이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번은 그라운드 있죠. 그리고 4번은 리셋 단자인데 타이머 IC를 정상 동작을 시키기 위해서 4번은 리셋은 액티브 로우이기 때문에 하이에 이와 같이 연결을 해 줌으로써 정상 동작을 시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VCC 전원이 연결되면 all1, all2, C1의 경로로 충전이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all1, all2, C1은 다이렉트로 이와 같이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타이머 IC에는 반전 비교기와 비반전 비교기가 두 개가 들어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기준 전압 3분의 1 VCC와 3분의 2 VCC 그리고 입력 전압 C1에 걸리는 중방전 전압과 비교가 이루어집니다. 7번 디스차지는 all1과 all2 사이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6번과 2번은 연결을 해서 이와 같이 all2와 C1 사이에 연결을 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는 이와 같이 캐패시터를 하나를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죠. 이와 같이 하면 이제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 회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3번 출력에서 구형파가 만들어질 텐데요. 회로처럼 여기에 낫 게이트를 이용을 해서 LED 출력 회로 또한 설계를 해서 부착을 해 보도록 할까요? 7404 낫 게이트 하나를 가져오시고요. 로테이트 해서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LED 회로도 설계를 해 보도록 할까요? 저항이 하나가 필요하고요. LED 보호 저항이 하나가 필요하고 그리고 적색 LED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테이트해서 에노드가 저항 쪽으로 가도록 위치를 시켜 주시고요. 자, 저항은 바로 이제 VCC 외부 전원에 의해서 LED가 동작하도록 이와 같이 와이어링을 해 주시면 되겠죠. 이제 3번의 구형파는 낫 게이트를 통과해서 하이가 출력이 되면 LED는 ON이 될 것이고 로가 출력이 되면 LED는 OFF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면 이제 여러분들 전체 회로에서 좌측에 있는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 회로가 완성이 되었군요. 자, 이제 각각의 부품에 대한 값들을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all1은 우리가 10kΩ의 저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all2 또한 10kΩ의 저항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10kΩ의 저항을 입력을 해주면 되겠고 C1 값은 100 마이크로페럿을 쓰고 있죠. 그리고 C2 값은 0.1 마이크로페럿, 100 나노페럿, 그렇죠? 104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LED 보호 저항은 220ohm을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와 같이 회로가 구성이 되었군요. 자, 그러면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의 동작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스파이스 옵션 중에 이니셜 컨디션스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회로 시뮬레이션 실행 시 콘덴서 C1의 초기 값을 0V로 설정해주는 스파이스 옵션이 있어요. 자, 그래서 와이어 라벨 모드를 클릭을 하시고 C1의 와이어 위에서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서 IC, Initial Conditions의 약자예요. 이것을 0으로 콘덴서 초기 값을 0V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센트레 해서 보기 좋게 정렬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해 볼까요, 여러분? 좌측 하단에 있는 플레이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LED가 일정 주기를 가지고 온, 오프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여러분? 점등 시간이 더 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잠시 멈추고요. 충방전 패스를 확인하기 위해서 메뉴 시스템의 Set Animation Options에 들어가신 후에
show wire current with arrow를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류의 흐름을 표시를 해달라라고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눌러주시고요. 플레이를 눌러볼까요? 자, 충전 패스 all1, all2, C1 그렇죠? 그 다음 방전 C1, all2로 방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충전이 될 때는 LED가 ON이 되고 그리고 방전이 될 때는 LED가 오프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LED가 점등이 되어 있을 때 all1, all2, C1의 경로로 지금 이와 같이 충전 패스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LED가 오프가 됐는데요. 오프가 되었을 때는 이제 C1은 방전을 하게 되는데요. 방전 패스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자, 방전 패스를 보시면 C1, all2를 통해서 방전이 되고 있음을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한 패스가 바로 방전 패스가 될 것입니다. 캐패시터가 충전이 될 때에 타이머 IC 3번에서는 하이가 출력이 되고요. 이 적색 네모가 바로 하이 펄스가 출력이 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와 같이 하이가 출력이 되면 낫 게이트를 통과하면 로우가 출력이 되죠. 이 로우 신호에 의해서 LED는 이제 ON이 되죠. 그렇죠? 자, 이와 같이 LED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LED는 ON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캐패시터가 방전을 할 때는 3번 출력에서는 이제 로우 신호가 출력이 되고요. 인버터를 통과하게 되면 하이 신호가 출력이 될 것이고 여기도 하이, 저항의 반대쪽도 하이 신호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LED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따라서 LED는 이제 오프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오실로스코프를 연결을 해서 파형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할까요? 자, 스탑을 눌러 주시고요. 가상 계측기 오실로스코프를 가져와서 채널 A는 캐패시터의 충방전을 확인을 하시고요. 채널 B는 타이머 IC의 구형파가 출력되는 3번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 플레이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오실로스코프 창이 뜨는데요. 스코프를 조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채널 A와 채널 B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DC로 이와 같이 변경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볼트 디비전은 한 칸당 5V로 되어 있는데요. 2V로 조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타임 디비전을 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캐패시터의 충 방전에 따라서 3번 출력에서 하이 펄스와 로우 펄스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화면을 멈췄고요. 이 노란색이 채널 A죠. 채널 A가 캐패시터의 충방전 커브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구간이 바로 충전 구간이에요. 충전이 될 때 3번 출력에서는 이와 같이 하이가 출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충전이 됐다가 이제 캐패시터는 다시 C1, all2를 통해서 이와 같이 방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방전이 될 때는 이와 같이 로우 신호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일정 주기를 가지고 이제 충방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기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all1, all2, C1 값을 변경을 해 주시면 되겠지요. 자, 그러면 이제 충방전 시간을 측정 값으로 확인해 보고요. 이론적으로 계산해 보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할까요? 커서 모드에서 제가 측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이 시간은 1.31초고요. 그리고 이 시간을 재볼게요, 여러분. 2.01초네요. 그렇죠? 로우 신호는. 그리고 하이 레벨이 나오는 시간도 측정을 해볼게요. 3.39초네요. 그렇죠? 확대를 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이와 같이 확대를 했고요. 보시면 충전이 되는 하이 레벨의 시간은 TH, 그리고 이 시간은 우리가 충전 시간 TC와 동일하죠. 바로 이 TC는 3.39초, 2.01초니까 3.39에서 2.01초를 빼준 시간이 되겠네요. 그렇죠? 1.38초가 됩니다.
자, 그리고 방전 시간, 로우 레벨 시간, 바로 이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바로 TL 시간이고 이것은 디스차지 시간이 되겠죠. TD 시간이 됩니다. 이것은 2.01에서 1.32를 빼주면 되겠죠. 0.7초가 되네요. 1.38초의 충전 시간 그리고 0.7초의 방전 시간 따라서 주기 T는 바로 충전 시간과 방전 시간의 합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1.38초 더하기 0.7초가 되겠네요. 따라서 2.08초의 주기를 가지고 있는 구형파가 3번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 3번에서 계속해서 출력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먼저 충전 시간을 계산을 해 보도록 합니다. 이 TC는 하이 신호가 출력되는 시간이죠. 유용한 공식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0.693 충전 패스는 all1, all2, C1이죠. 따라서 all1 더하기 all2 곱하기 C1이죠. 공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아주 편리합니다. 계산을 해볼까요? TC는 0.693 곱하기 all1, all2는 10kΩ씩이지요. 여러분 10kΩ, 10kΩ 따라서 20kΩ이 되겠죠. 20kΩ는 10의 3승입니다. 곱하기 C1 값은 100 마이크로페럿입니다. 따라서 100 곱하기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남는 것은 0.693 곱하기 2만 남게 됩니다. 계산을 하면 1.386초가 되지요. 우리가 앞서 오실로스코프의 출력 파형을 측정을 했을 때 1.38초가 나왔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로 1.38초가 나왔죠? 거의 유사한 값으로 계산값과 측정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전 시간도 확인을 해볼까요? TD고요. 자, 이때는 구형파는 로우 신호가 출력이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0.693 곱하기 이제 방전에 관여하는 것은 all2만 관여를 하죠. 그렇죠? 따라서 all2 곱하기 C1 초가 됩니다. 방전 시간이 짧겠네요. all1이 관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까, 여러분? 계산을 해볼까요? 0.693 곱하기 all2는 10kΩ이죠? 10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100 마이크로페럿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겠죠, 여러분? 단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고요. 자, 이 부분은 계산을 하면 1이 됩니다. 따라서 남는 것은 0.693초만 이와 같이 남게 되겠지요. 우리가 측정값은 0.7이었었죠. 유사한 값으로 계산값과 측정값이 일치를 하는군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 회로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스탑을 눌러 주시고요. 이제 오실로스코프는 잠시 제거를 하고요. 여러분 이전 강좌에서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낫 게이트를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외부 전원을 사용하지 않고 같은 동작을 하는 LED 회로를 수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3번 출력에서 다이렉트로 LED 회로의 저항과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터미널스 모드에서 그라운드를 이와 같이 가져오면 됩니다. 이와 같이 회로를 변경을 해도 같은 동작을 하게 되겠지요. 보도록 할까요? 플레이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할게요. 하이가 출력이 될 때는 LED는 ON이 되고 로우가 출력될 때는 LED가 OFF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빨간색은 하이입니다. 하이가 출력될 때 전류가 그라운드 쪽으로 흘러서 LED가 점등이 되지요. 탑을 눌러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3번 출력에 하이, 로우가 출력이 되는데요. 전압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프로브 모드를 눌러서 볼테이지를 연결을 해 볼게요. 플레이 눌러 볼까요, 여러분? 하이일 때 4.87974 볼테이지가 뜨고요. 그리고 로우일 때는 0V가 뜨는 것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탑을 누르고요. 그리고 전류도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플레이 버튼 눌러 볼게요. 지금 흐르는 전류 단위가 암페어 단위입니다. 그래서 약 12mA의 전류가 흐르죠. 하이일 때. 이렇게 해서 우리는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 회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